네, 반갑습니다. 법기도자 인문학 강좌 강의를 맡은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이랑 목수일이랑 좀 연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는 활동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우리 동네 목공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목공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가치가 어떤지 또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섞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동네 목공소는 돈을 벌기 위한 목공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제 설계될 때부터 소외 계층, 부를 가지지 않은 계층 또는 스스로 몸이 불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계층들을 위한 목공소였고요. 그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과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목공소입니다. 네. 소외 계층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문고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문이 안 잠기는 곳이 그대로 방치된 곳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가서 수리를 해주면 되는데 매일 저도 이제 생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이런 시간을 마련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과 주민활동가를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들을 마련을 했고요. 지역자치센터, 관공서랑 연계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줄 테니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 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외계층을 돕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자원활동가는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할지, 자원활동가가 자원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 자원활동가의 활동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들의 명예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활동가가 활동한 어떤 재활용 가구들을 판매를 하는 판매장도 만들었고요. 이제 홍보를 해서 그런 가치들을 전달하기로 했고, 또 직접 목공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스스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버려지는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활용했을 때 어떻게 금전적인 재화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결국에는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버려진 것들을 수거해서 리폼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순환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 매체에서 지금까지는 NGO 활동 자체가 순환의 초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쪽의 활동이었다 그러면 순환의 활동을 만들어낸 우리 동네 목공소가 이슈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소개가 되었고요. 여기 10년 저의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아이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함께하는 이제 목공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동네 목공소 로고도 디자인하는 친구가 이제 재능 기부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네, 이런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목공소를 설계하고 우리 동네 목공소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거든요. 영상 함께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목수의 마을 이야기. 어느 마을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소망은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마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잘 모르는 낯선 이웃들과도 이야기할 수 없을까?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자. 우와, 이 마을에는 예술가가 사나 봐. 오빠, 나 저기서 사진 찍어줘. 마을 사람들은 물론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왜 의자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구나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으며 쉴 수 있습니다.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청년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을 텐데. 누구 목수하실 분 없나요? 누구 목수하실 분 없나요? 아주머니,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몫을 배우시지 않을래요? 그래요. 선생님 따라다니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얘? 뭐 글쎄요, 한 60만 원 정도? 아이고, 내는 아들이 둘이라 그래 벌어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대가가 좋지 않으니 좋지 않은 일이 돼버리네. 어떻게 하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카이. 아닙니다. 강사님들 덕분에 저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걸요. 청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목공 수업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할매들 목공 수업 하려면 얼마나 드는데 얘? 내야 집에서 손주들 밥이나 해줄 줄 알았지. 이기서 아그들 가르치는 선생님 할 줄이야 꿈에나 알았는겨. 꿈다락 문화학교 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의 체험을 진행하시는 할매 공방 김순자 강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청년 역시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일을 하자. 청년은 다짐을 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은 없을까?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사람은 지역과 기업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을까? 청년은 다시 소망합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과 기업을 대표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행복을 만드는 대표 선수가 되기를. 과연 청년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뭐 여기 영상의 기본은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강사님들 교육으로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이렇게 어르신과 이렇게 어른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는 게 일단은 벌이를 해야 된다는 거, 생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꿀 수 없다는 거에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떨까 해서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거꾸로 놀이터라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향이 어떻고 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어떤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꾸로 놀이터.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만난 거꾸로 놀이터와 우리 동네 목공소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어른이라고 아이들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놀이터에서 필요한 가구들의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할 수 있는 기술들로 아이들의 머릿속을 떠다니던 생각들을 만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네, 우리는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아이들의 생각은 스스로 결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항상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넌 그건 아니야, 이쪽이 더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더 많은 사고에서 제한이 되어서 어른이 발언한 그 한쪽으로만 사고를 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제일 우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환경 쪽의 활동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름이 우리 동네 가구 병원입니다. 가구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 그게 또 다른 방식의 환경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재활용이라 하면 소재화해서 그 소재를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저희의 개념은 조금 틀렸습니다. 아예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긴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것.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에른스트 슈마우 교수가 얘기한 불교 경제학에서 얘기한 불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저희는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또 다른 환경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장난 가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어 우리 동네 가구병원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공소는 재활용 제품을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재활용할 제품을 수거할 인력도, 수거된 제품을 보관할 창고도, 그리고 그 모두를 처리할 경제적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우리 동네 목공소는 재활용만이 환경운동이란 생각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신의 집에 잘 맞는 기존의 가구와 물건들을 수리해서 더 오래 사용하는 것,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이란 생각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출발이 우리 동네 가구병원입니다. 우리는 가구 진료소를 통한 진단 후 방문 수리 또는 직접 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행 처방전과 수리용 키트를 제작해서 가구를 수리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의 생각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고쳐서 오래 사용하는 것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동네 가구병원. 네. 저는 이제 목수일을 하고 가구를 버려야 제가 가구를 주문을 받아서 이윤을 추구를 할 수 있는데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다시 쓰라고 캠페인을 하니 저의 어떤 생각과 모순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경제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스님이 옷을 한 벌을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가 입던 옷을 자기 동료 스님한테 선물을 했답니다. 그 스님은 그
앞에 선물 받은 스님보다 낡은 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님이 입던 낡은 옷을 또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스님이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 옷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 버리지 않고 방석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또 방석을 만들었는데 또 방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방석은 또 어떻게 썼을까요? 그걸 또 양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경제 가치는 삶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추구를 하고 그것이 나눌 수 있는 것에 어떤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재활용에서 그 불교 경제학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이게 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외면되고 인간관계가 차단된다라는 어떤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사업들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했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재활용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버려지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버려지는 걸 통해서 가장 쉬운 것은 아이들은 이제 공예랑 예술 활동, 창작물을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서 실용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떨 때는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버려서 이걸 아껴 쓰지 않고 버림으로써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을 다시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어떤 다시 쓰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영상으로. 신나는 재활용 공방.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과 신나는 재활용 공방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게 그 플라스틱 통인데 그 통에 이제 판자를 얹어서 두드리니까 이제 카혼이라는 박스 드럼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기타 줄을 넣고 스네어 소리를 만들고, 또 옆에 판자가 살짝 뜨게 해서 또 다른 탭이라는 다른 소리를 만들고 해서 그 소리들을 이용해서 드럼을 치면서 놀이를 하는 수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들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씀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게 재활용 공장에 가서 분쇄해서 물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생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라는 생각으로서 다음에 어떤 대상물을 디자인할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아이들은 지금은 물론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안 생기지만, 그 어렸을 때 했던 어떤 기억들은 이 운동선수에게 머슬 메모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항상 이제 반복하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는 근육이 기억하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머슬 메모리 같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 내가 그 플라스틱 통을 버리지 않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디자인해냈다라는 어떤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억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좌를 이제 이어온 것들이 사실은 이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서 이제 강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문구거든요. 소외되었다 하면 보통 90%가 아니고 10%라고 생각을 하죠. 왜 90%가 소외되었을까요? 저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너무 이제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죠. 좋은 나라와 좋은 이때 부모님과 좋은 가정, 좋은 사회에서 태어나서 저는 10%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90%의 어떤 삶과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90%는 어떤 통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건을 살 수 없는 계층입니다. 음식을 사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없는 계층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빵이 필요합니다. 빵과 물이 약이 필요하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계된 90%를 위한 디자인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기 흑인 여성분이 여기 개울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담배처럼 보이는데요. 담배가 아니고 이렇게 빨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라이프 스트로우일 겁니다. 이게 이 빨대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 안에 있는 뭐 기생충이든 나쁜 화학물질들을 걸러 주어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왜 저희 10%의 생각으로는 정수장을 만들어서 집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마시면 되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이 덜 된 국가, 뭐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수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정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적정기술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냥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술, 그들을 위한 기술,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많이 전달이 되고 오해가 되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적정기술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술이 아닌 인간의 진보의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을 청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말한 불교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내가 쓰고 남는 것들을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때까지 얘기했던 사회공헌에서 얘기했던 일방적인 내가 남으니까 너한테 줄게가 아니고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적정기술과 에른스트 슈마우 교수가 얘기했던 중간기술의 본질이지 않을까. 뭔가 내가 남아서 내가 똑똑해서 너네들 이거 해봐. 내가 남아서 너네들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가 아니고 너네들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너네들 스스로 그 삶의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술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진보, 지성인으로서 그들의 의식을 개선을 하고 그들이 더 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나, 그런 기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흑인 아이가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는 뭐 저희 많이 보던 테니스장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물통입니다. 물통을 차에다가 물을 실어서 운반하면 되지 왜 동그란 물통을 끌고 갈까? 네. 이 친구의 부모님 누군가가 차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차를 소유한 사람이 멀리까지 걸어가서 이 물을 길어와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큐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정 기술의 어떤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드럼통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를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기 용이한 둥근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나 많은 양의 물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제공받은 이들은 물론 편안하게 물을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기존에 들고 가던 식의 물 운반 방법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적정 기술들의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제3세계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기술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스스로 그들의 의식 자체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들이 불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나를 채우고 남을 채우고 그 남이 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자연을 채우고 해서 순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순환하는 사회가 세상이 좋은 사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수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뭐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지를 않았고요. 뭐 책도 많이 보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이 이야기, 김대중 대통령님이 했던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악의 편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달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알면서도 내가 전달하지 않고 나만 아는 것으로 남겨두었다면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런 계기가 된 게 제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한인들과 어떤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외국에 이미 거주를 많이 한 한인들은 본인이 한국에서의 혜택이 없었다, 외국에 나오니까 생활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것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라크 전쟁에 제가 파병 경험하면서 국가가 무너진 어떤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의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저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진 게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정보와 의식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키워주었던 어떤 어머니와 같은 이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는 더 복지가 좋은 국가로 갈 거야, 더 일자리에 임금을 많이 주는 국가로 갈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네를 이때까지 보호해주고 너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준 마을과 나라,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네가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토론에서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여러 사람과 내 이웃과 내 마을과 내가 속한 사회와 함께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고 노력해 가는 것이 좋은 삶의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정리되지 않는 네,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나누면 조금 더 저의 생각들을 조리 있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미흡한 준비로 이렇게 어설픈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